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금팀장입니다. 분석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이렇게 스포츠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없는 정보와 확실한 분석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최신으로 공유되는 금팀장의 스포츠 분석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할 테니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NBA 해외 농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샬럿 대 워싱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샬럿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보스턴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경기 내내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후반 11점의 격차를 극복하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연장에서 상대를 제압했다. 이번 시즌 첫 선발 출전한 브리지스가 얕은 안조에 시달렸지만 리바운드를 15개나 잡아냈고 라멜로 볼이 상대 백코트를 공략했다. 워싱턴은 홈 경기에서 미러키에 패하며 다시 1패가 추가됐다. 팀이 큰 기대를 걸었지만 시즌 내내 부진했던 조던 풀이 30득점으로 시즌 하이를 기록했고 키스퍼트와 쿨리발리 등 벤치 선수들이 잘해줬지만 상대의 빅맨 득점원인 쿤보를 제어하지 못했다. 아브디아와 가포드 등이 빅맨 수비에 나서는데 수비력이 아쉽다. 샬럿의 승리를 본다. 워싱턴은 쿠즈마와 조던 풀 등 20점 정도를 해줄 선수들이 있지만 팬들에게 스탯 세탁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경기 내의 영향력은 떨어진다. 라멜로 볼의 안정적인 공격 세팅 외에도 브리지스와 헤이워드가 볼을 도울 수 있는 샬럿이 보스턴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샬럿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올랜도 대 덴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올랜도는 토론토에 이어 덴버를 연달아 상대하는 험난한 일정이다. 주축 선수 2명의 결장에도 꾸준히 승률 5할 이상을 기록하며 선전 중인데 시즌 첫 위기일 수 있다. 그래도 반케로와 프란츠 바그너 등 올스타 레벨의 포워드들은 어떤 팀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덴버 상대로도 핵심 포워드진을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이다. 덴버는 D2 원정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던 요키치가 2개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며 전반 퇴장당했지만 에이스의 공백을 잘 버텨냈다. 포터 주니어가 리바운드 11개를 잡아내며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잭슨과 포프 등 베테랑 백코트의 활약이 좋았다. 올랜도는 고가 비타제와 아이작 등 벤치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진 웬델 카터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그러나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 경기에 더 집중력을 끌어올릴 요키치를 제어하긴 어렵다. 베테랑 백코트의 지원도 있을 덴버가 백투백 올랜도를 경기 내내 몰아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애틀랜타 대 브루클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애틀은 로스터 끝자락에 있거나 투웨이 플레이어인 게에와 버프킨을 제외하면 부상과 징계 등으로 빠진 선수가 없다. 때문에 홈백투백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존스는 주전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며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고 그리핀과 보그다노비치, 오콩우 등 벤치 퍼포먼스도 좋다. 단, 상위권 경쟁을 위해서는 트레 영이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해야 한다. 브루클린은 필라에 패하고 2위를 쉬었다. 엠비드만 만나면 더 투지를 불태우는 클렉스턴이 집중하고 나선 경기였지만 리그 탑3 선수를 막아내는데 실패했고 주전 구간의 마진이 마이너스 99였다. 벤치에서 나온 로니 워커는 3점슛 6개 포함 26득점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식스맨상 유력 후보의 위용을 보여줬지만 강팀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전 구간이 더 힘을 내야 한다. 애틀의 승리를 본다. 브루클린은 브리지스와 필리 스미스 등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디니디의 수비력이 떨어지기에 트레 영의 리딩과 퍼리미터 슈팅 제어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머레이가 상대 백코트를 수비로 압박하며 주전 구간의 우위를 가져갈 애틀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애틀랜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보스턴 대 미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보스턴은 샬럿 원정에서 예상외의 패배를 당했다. 전반 11점을 리드하며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였는데 후반 상대의 추격을 떨쳐내지 못했다. 데릭 화이트와 아로포드가 부상으로 빠진 여파도 있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화이트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기에 정상적인 베스트 5를 가동할 수 있다. 미러키는 워싱턴 원정에서 조던 풀과 쿠즈마의 득점포에 고전하며 패배 위기까지 몰렸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야투율 89%를 기록하며 42득점을 몰아친 쿤보를 앞세워 승리했다. 릴라드와 비즐리 등 이번 시즌 주전 백코트로 나오는 선수들도 나란히 3점슛 3개를 기록하는 등 주전 구간의 우위가 확실했다.
페인과 코너튼 등이 포르티스를 벤치에서 조금만 잘 지원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릴라드와 비즐리 등 화력은 좋지만 수비력에 문제가 있는 백코트를 상대할 보스턴이 브라운과 할러데이를 앞세워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쿤보가 집요하게 페인트존을 노릴 미러키가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 포르티스와 코너튼 등이 벤치 구간을 앞설 미러키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클리블랜드 대 마이애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클블은 필라에 이어 마이애미를 상대한다. 홈연전이긴 하지만 데인마크가 좋은 팀을 연달아 만나는 힘든 일정이다. 스트러스의 합류 효과가 크고 웨이드를 비롯한 롤플레이어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만 햄스트링 부상이 있는 미첼과 무릎 부상이 있는 르버트는 정상 몸 상태가 아니다. 최근 팀을 이끄는 보렌들러 갈란드와 차세대 빅맨 모블리가 팀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마이애미는 시카고 원정연전 일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첫 경기에서는 1쿼터 20여 점 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지만 2차전에서는 경기 내내 큰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완승했다. 버틀러가 얕은 한조를 돌파에 의한 파울 유도로 풀어냈고 아데바요가 다시 한번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다. 히로가 빠진 상황임에도 크게 여파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클블은 웨이드와 스트러스가 스윙맨 포지션으로 최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코로와 르버트 등 핵심 벤치 자원들의 결장 속에 스윙맨 로테이션이 원활하지 않다. 버틀러가 에이스로 역할을 하고 있고 로빈슨이 외곽에서 핫핸드를 자랑하는 마이애미가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번 경기 마이애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인디애나 대 토론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디는 애틀랜타를 원정에서 상대하고 돌아와 애틀을 만나야 한다. 네마드가 허리 부상에서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워낙 템포 푸시를 하는 팀이기에 타이트한 일정 소화는 팀의 부담이다. 브라운과 오비 토핀 등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과 나설 터너와 매서린 등이 할리버튼 지원을 잘해야 한다. 그래도 이번 시즌 확실한 강점인 벤치가 있기에 벤치의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경기에 임할 수 있다. 토론토는 올랜도와 인디애나 등 5할 이상을 기록 중인 신흥 강호들을 연달아 상대한다. 그러나 테디 영 정도를 팀 핵심 로테이션에서 부상자가 없기에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팀을 떠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아캄은 백투백에도 30분 이상 출전이 가능하고 반지가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인디애나는 올스타 보렌들러인 할리버튼을 비롯해 네마드와 매서린, 네스미스 등 젊은 재능들이 경기 내내 빠른 템포로 공격에 임하는 팀이다. 그러나 좋은 공격력과 달리 페인트존 수비에 약하다. 반지와 시아캄, 퍼틀 등이 사이즈를 앞세워 골밑을 집요하게 노릴 토론토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